말씀 주십시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법무부 장관님하고 행안부 장관님하고 저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좀 우리 정성호 장관께서는 좀 뜨악하시겠지만은 아닙니다. 네. 이 문제를 농어촌 공장지대에서는 뜨겁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해남 문내 농협 김철규 조합장은 농협에서 계절 노동자 환영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목포는 출장소입니다. 예. 수차 강조를 했지만은 거기는 영암 대불공단이 있는 산업단지도 있지만은 토소지방의 농어촌이에요. 해남은 지금 현재 면적이 서울시보다도 더 커요. 그리고 신안군은 그 해역을 합치면은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법무부 출입관리국 정성호 장관께서 인천, 옹진 섬들 아니에요? 거기에 해외 노동자들, 계절 노동자들이 일일이 인천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나와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장관께서 출장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 옹진에 있는 계절 노동자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옹진 주민들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엄청난 찬사의 소리가 저 남쪽 해남반도 진도까지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해외 노동자, 계절 노동자의 숫자를 가지고 사무소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 넓은 바다에서 섬에서 목포까지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사무소로 승격해달라.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행안부가 늘 제동을 걸고 있어요. 윤호중 장관한테 얘기했더니 지금 저희한테 연락해온 것이 절충안을 내왔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절 노동자나 해외 노동자 지금 실제로 보면요 해남반도 진도의 10% 내지 15%가 해외 노동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없으면은 모든 생산 어로 활동이 농업 활동이 중단되고 또 그분들이 없으면은 소비 경제가 마비돼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고 필요한데 좀 출입관리본부장 예. 처리가 좀 잘 되겠어요? 앞으로도 더 노력함과 동시에 현재 저희가 출장소에서 사무소로 승격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은 대신에 5명 증원이 됐습니다. 향후에는 인력 증원뿐만이 아니고 사무소 승격까지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행안부에서도 5명을 더 증원해서 해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년에 제가 얘기해서 비자 직원이 1명 했는데 2명으로 하고 조금 개선은 됐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해남군이 서울보다 더 크다니까요. 신안군은 대한민국 땅보다 더 커요. 거기에 군데군데 섬이 있단 말이에요. 완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해외 근로 노동자들이나 계절 노동자들이 와서 관리가 되겠냐고요. 다시 한번 제가 기록을 위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니까 행안부하고 저도 접촉을 할 테니까 계속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관님, 예. 그 해외 노동자들 단속하는 것 사전 통보하고 단속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지. 그 출입국 관리소 단속 차가 쉥 하고 나오면은 모든 들녘 바다에서 일하던 해외 노동자들이 다 도망쳐 버려요.
그래가지고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일은 안 되고 인건비는 다 주고. 그래서 물론 불법 노동자들을 단속해야지만은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통보해주고요. 예. 제가 장관 취임한 이후에 정말 그 분야에서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그 법무부 장관을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왜 웃으세요? 아닙니다. 네. 손이 가지 말고 진짜 이 해외 노동자, 대선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정 장관의 업적은 크다니까요. 옹진 그렇게 출장해서 처리하니까 그러한 칭찬이 저 남쪽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의원님 지역구에 특수한 상황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해주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저에게 꼭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지역에서 직접 듣기도 했지만 계절 노동자가 지금 열심히 일할 시기인데 법무부에서 단속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노동자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노동자도 있고. 근데 단속을 하면 어떻든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난 다음에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무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그 지방에서는 단속을 나오면서 지금이 그나마 불법인 노동자가 많이 보일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일하러 나오니까 불법인 노동자가 많이 보이고 그럼 단속하고 그럼 일할 사람은 없고, 그런데 불법이라고 해놓고 단속은 하지 말라고 하고 현실은 단속하지 말아야 하는데 불법이라고 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일소는 필요한데 우리 불법 딱지는 붙여놓고 언제는 봐주고 언제는 또 불법하고 이러면 어디 뭐 노동력이 필요한 국민은 괜찮겠으나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 당국도 헤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 기준을 좀 정확히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기준을 좀 정확히 만드셔서 그런 일 없게. 그러나 지방 농촌 현장 등등에는 노동자가 아주 많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과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과거 정부하고 다르게 매우 유연하고 또 현실적인 또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법무부의 그 출입국 관리 업무의 특성이 기본적으로는 또 원칙적으로는 국가 법질서 유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다만 외국 근로자의 그 인권이라든가 또 우리 농민들이라든가 일선 제조업체 상황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해갖고 그야말로 과거와 같은 그런 단서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 뭐 10분의 1로 줄었다고 거의 보면 될 겁니다. 또 그러나 기준도 명확히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불법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서 관리하는 게 낫다라는 네. 원칙하에 제도 개선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 확실히 넣어주시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약자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을 매개로 한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저희가 또 그건 뭐 많은 하소연을 집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받으니 다행입니다. 법무부 장관 잘 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아닙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네. 예.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저 법원행정처 권한대행님, 예, 처장님 권한대행께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 또 오늘 또 여러 의원들께서 왜 대법관 후임을 임명하지 않느냐라고 예. 했어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1월 21일 날 4명을 추천했고 거기에 이제 제청만 하면 되는데 지금 무려 5달째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다.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과 의견 조율이 안 돼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전에도 제가 대행께 말씀드렸지만 이건 직무유기다, 처벌될 수 있다. 과거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최상목이나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가지고 직무유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경고하면서 우리 권한대행님께 꼭 조희대 원장님께 그 이유를 여쭤봐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여러 의원들께서 물어보는데 말씀 안 하시네요. 언제쯤 말씀해 주려면?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뭐 간헐적이긴 하지만은 계속 협의는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그 말씀을 어디까지 드려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이 제청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이게 같습니다. 문제가요. 또 올해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착수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임명 동의자들에 관해서 지금 천거를 이미 받아서 추천위원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도처럼 저 청건 후임도 만일에 대통령실과 의견 조율이 안 되면 그렇게 계속 속된 말로 개길 겁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장님은 권한대행이 지금 하지만 여기 오실 때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예, 처장님은 법원을 대표해서 오시는 분 아니에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저 몇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그 부분 참, 김영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예, 권한을 가지고 오셔야죠.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예, 다음에 오실 때는 그 이유를 말씀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법무장관님, 네네. 윤석열 잘 있습니까? 뭐 그냥 통상적인 뭐 성인처럼 그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독방이니 뭐 방을 3개 쓰니 이런 말도 있었는데 전혀 사실 아닙니다. 그 사실 네, 아닙니까? 예. 윤석열 영치금 현황은 개인 정보입니까? 뭐 외부적으로 공개한다 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판단은 지금 못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영치금 현황 윤석열이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109일간 6억 5,700만 원이 영치금으로 들어왔고 그 교도에 관련된 분들이 180차례를 출금했고 그 후에 이제 2026년 4월까지 보니까 그 후에 또 6억 원이 더 들어와가지고 총 12억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출의 수가 358회. 이거 인출하려면 교정 공무원이 인출해 주는 거죠 대신. 네네. 아니 지금 내란 수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 월급이 2억 얼마인데 4배, 5배의 영치금이 들어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국민들이 뭐라 하냐면 정치 후원금 받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보다 더 월급을 더 많이 받고 또 재판도 이렇게 후원금 받아갖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장관님께서는 확실하게 방 하나 쓴다고 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또 특별대우 받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치금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인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세금으로 윤석열 후원금을 이렇게 관리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해가지고 지금 7월 달까지 얼마가 들어왔는데 얼마 인출해 줬다. 의원님께 좀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관님, 보안사건 폐지는 이제 국회도 폐지하겠다, 정부도 폐지하겠다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정부의 뭐 공식 입장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원칙인데 제가 법무부나에 물어보면 보안사건이 폐지된 형사소송법 이 확정 안 됐으니까 10월 2일 날 출범하는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이 준비가 지금 미진하다,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중수청 공수청의 출범 관련해서는요. 저희 그 성소법과는 관계없이 지금 준비단들이 구성돼 갖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2분. 저한테 맡기셨습니까? 아니 예, 2분 더 주십시오. 이 보안사건 관련해서 이게 일부 제가 준비단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보고를 받거나 또는 얘기를 들어보면 형사법 개정이 안 돼서 지금 이게 지연되고 있다. 그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검찰은 수사권을 전제로 인력과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야 실무적인 시행령을 만든다든가 조직 인력을 어떻게 배치한다든가 이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수청, 공소청 이 설립 작업이 상당 부분 이
형사소송법에 의존돼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0월 2일에 만일에 공소청, 중수청만 출범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 저희들이 이제 검찰 개혁의 요체는 중수청, 공소청을 분리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출범해야 맞죠. 네, 만일에 10월 2일 날 그게 출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혼란이 오겠죠. 근데. 그러면 중수청, 공수청만 출범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상적인 수사 절차가 운영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형사사법의 큰 혼란은 물론이고요. 또 국민들께서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계세요. 공소청이 됐지만 여전히 기존의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할 것이다. 근데 의원님 이미 그 잘 뭐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미 검찰이 일부 그 합동수사본부 외에는 그 다른 그 인지수사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의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국민들께서 공소청이 돼서도 계속 직접 수사권하고 그다음 기소권을 가지고 또 정치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직접 수사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되면 내년까지 미뤄서 결국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죠. 의원님 이재명 정부가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뭐 집권 지금 강한 검찰 개혁 추진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앞으로 향후 뭐 1년 반 정도 남았지만은 그렇게 검찰에서 그런 의도를 갖고 개혁을 저지할 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어쨌든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또 그런 방향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네, 사무처장입니다. 예, 헌재에서 지금 재판소원 진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학생 학폭 사건 관련해서 권경혜 변호사 사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피해 유족이 재판 소원을 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슬픈 사연이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각하셨습니까? 각하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경혜 피해 유족이 낸 재판 소원, 우리가 재판 소원법을 만들어서 아프고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헌법적으로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했는데 왜 어떤 이유로 재판 소원을 각하하셨습니까? 제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아서 그 각하 사유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해서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입니다. 네, 네,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를 받아 세상을 떠났죠. 그 유족이 소송 대리인으로 권경혜 변호사를 네, 선임했지만 네, 네, 이 사람이 재판 불출석, 네, 시간 놓치고 이래서 예, 아예 그렇습니다. 패소가 됐어요. 네, 네, 재판 받을 권리를 네, 네, 이 아이의 유족은 재판 받을 권리를 빼앗긴 겁니다. 네. 기본권이. 그래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유일해서 헌법재판소를 찾았는데 재판 소원 사건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예, 지금까지 1,315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12건이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그 기본권이라도 찾고자 소원을 내는데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잘 살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고 네, 네. 각하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렇지 않고도 받아들일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1,300여 건은 어떤 건이 들어왔고 그중에 어떤 건이 재판 소원으로 들어왔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주시고 각 의원들에게 다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제발 더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재판 소원법 만든 거 아닙니까? 네, 벌써 이제 귀찮아지신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늦는다고 귀찮아지신 건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예. 다음에 우리 국방부 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장관님이 안 계세요? 네. 예, 광주 이번에 대통령께서 내신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체 불가 대한민국, 저희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1조가 온다 그래도 저희 지역의 면목선 도시철도 1조 800억짜리인데 20년 걸려서 제가 옛날을 통과시켰는데요. 그것도 서울에서 4군데 중에 저희만 통과될 정도예요. 그런데 1조가 20년에 그것도 안 되는 게 오는데, 어떻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삼성과 SK 등과 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을 뭐 호남, 충청, 영남, 평택, 용인 등에 골고루 하니까 4,755조더라고요. 예, 이번에 그 광주 군공항이 여기에 함께 그 장소로 제공되게 됩니까? 예,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정부에서 선안권 메가 프로젝트 관련한 발표에서 광주 군공항을 해당 부지로